변산반도를 품은 전북 부안. 곡소리가 야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엄마 잘 있었어. 작은 우리 엄마. 세상을 어떻게 얼마나 아팠는가 몰라.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우리 엄마 세상에. 아이고 그렇게 아프더라고 말도 안 맞아. 코로나 사태로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지 2달째 되는 날.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살 노모는 숨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독하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왔어요. 기저귀 한병 여사님이 기저귀를 이제 갈라고 그렇게 제치는데 그 상처가 이만해가고 피가 주르르 흐더라고요. 솜을 빼내도 피가 뭉친 것이 한 거풀 걷어내면 솜이 또 나오고 한 거풀 집게로 걷어내면 소리 또 나오고. 욕창 사기. 2달 만에 본 엄마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를 사서 엄마 보내드려야 되는데 태우지를 못해요, 제가. 이런데 조금만 뭐 생겨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 엉덩이에 막 주먹만한 게 그렇게 막 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막.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요양병원 면회 금지 6개월째. 화이팅! 아빠 울지 말고. 어머니가 물건이냐? 어머니를 물건 다루듯 관리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 규명을 하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에 고립된 노인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네, KBS입니다. 반년 가까이 요양 중인 부모님 면회가 힘들어지면서 KBS에도 요양병원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이쪽 무릎이 이렇게 V자로 확 까졌더라고요. 그걸 봉합 수술을 했어요. 꼬맸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제가 더 억울하고 CCTV를 가려야 되겠다. 제보받은 요양병원 내부를 취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조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간병 취업을 원하는 50대 아주머니를 통해 요양병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병원에 취업하기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거죠? 네네 없어요. 안전수칙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 코까지 딱 끼워주시고 문제 없게 그리고 손 같은 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4도까지 올랐습니다. 6월 기온으로는 62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보건복지부 종합평가 상위 20%에 속하는 1등급 요양병원. 한 달 병원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차단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빨리 못 고치나 보죠, 에어컨이. 그러면 이 방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몇 방이 그러겠다. 지금 다 에어컨이 다 한대요?
다 없어. 지금 그 고장냈어요. 고장나서 언제 그랬어요? 고장난 지는 이제 어저께 했어요. 처음에 오줌 싸셨나? 이렇게 들고 아이고 중간에 하나 둘 한 번 더. 베개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야우, 에어컨 없으면 이 욕창도 더 생길 텐데. 또 다른 할머니. 양손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가려운 부분을 긁으려 애를 씁니다. 긁어드려요? 간지러우세요? 여기. 아유, 여기 가렵구나, 여기가. 앙상한 두 다리. 피부는 붉어졌습니다. 여기가 두 곳인데, 근데 피부가 좀 약한데 껍질 다 벗겨지고 한 곳이 이마에 크고 한 곳이 이마에 큰데 이 두 곳이야. 근데 먹는 거 작게 먹여. 그러니까 영양은 부족해. 근데 일부러 작게 먹여요? 한 개 반 먹여. 근데 나 아이들어서 두 개 먹여. 2개 드렸어?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그렇게 욕창이 생기면 그 보호자들이 와서 막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 지금 모르지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염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 간병인이 한 환자에게만 커튼을 칩니다. 아이는 안 들어가지만 전염된다. 병균이 있어. 저분은 무슨 병? 비행자 아이소. 아, 그래요? 전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다른 노인들과 한 병실에 둔 겁니다. 환자 관리는 어떨까? 그냥 한글 주소 아이들 사람 숨이 들어가. 이거 뭐라 간호사 하면 이래. 지금 다 그때는 내가 해. 간병인이 한 환자의 가래를 빼내고 있습니다. 의료용 호스로 가래를 빼내는 석션은 의료법상 의사나 간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회진 시간 한 의사. 청진만 한 뒤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진료 시간은 15초였습니다. 또 다른 의사.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가볍게 인사하더니 간호사와 한 노인에 대해 얘기합니다. 얼굴이 좀 비벼서 그냥 연령대 따라서 매트를 좀 잡아서 친구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 환자를 피해지는 생각도 들었어요. 잠시 뒤 간호사가 옵니다. 이거 맞아? 이사 왜 코치를 배워줘? 아마 안 했으면 됐는데 이거 만들어주네. 옛날에 갖고 싶어보다 맞네. 대답을 해야 대답을. 내 죽었다. 아빠가 와 이러죠. 간병인이 할머니를 위로합니다. 하루만 만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내 병이 중하다 기다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돼. 보호자들은 보고 싶어가지고 환자들 환자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분도 있어서 안 오시면 나올 때가 있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되뇌입니다. 익숙한 상황인지 간호사도 대꾸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지내지 아직 살아있다. 말은 잘하네 지금인데. 주사제가 들어가도 할머니의 혼잣말이 이어집니다. 할머니 내
영양제 탓일까? 간호사가 나간 뒤 할머니의 음성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투약 5분 뒤. 하나님 내 죽였다. 하나님 내 죽였다. 하나님 내 죽였다. 하나님 내 죽였다. 평균 소리값이 마이너스 23.3데시벨로 측정됐습니다. 투약 15분 뒤. 하나님 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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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8.5데시벨로 하나님 내 죽였다. 하나님 내 죽였다. 5.2데시벨 감소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잠에 빠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6년 넘게 입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병실 입구 한쪽에 있는 또 다른 할머니,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편입니다. 얼른 드셔, 얼른 드셔. 어? 아유, 음료수 드릴 걸 아까 넣어놨는데 여자가. 이 어르신은 이제 식사 이따가 이제 하실 거고 오면은 제일 건강하셔. 예? 근데 어떻게 이 방에 계셔? 제일 건강하신데. 더우시겠다. 에어컨 고장 나서. 그죠? 이 할머니,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혼잣말 하는 할머니에게 핀잔을 줍니다. 하나님 내 죽였다. 하나님 내 죽였다. 하나님 내 죽였다. 병원 측은 행동장애 등이 생길 경우 항정신병제를 처방하고 있고 증상이 지속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당시 주사에 무엇이 들었는지 취재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사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요양병원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봤습니다. 노인들의 불안한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누워 있는데 몸은 아프고 그러면서 뭔지 모르는데 뭐 튜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억지로 뭘 집어넣고 주사 넣고 이런 상황. 내가 여기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난 죽었다. 여기가 지옥인지 천당인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이 환자한테 필요한 거는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를 받아들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환자들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자기네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것도 없고 그럴 때 다른 환자가 계속 옆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자기의 그 공포감이나 자기의 그 절망감이 더 증폭될 것 같아요. 여럿이 함께 쓰는 다인병실도 문제입니다. 주거의 방식이 저렇게 다인실로 계속 가는 걸 언제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반드시 이게 감염병의 위험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존엄을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이후 토론은 노인들의 행동을 약물로 통제하는 화학적 구속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는 일례로 치매병동이 따로 있고요. 밤에 잠 안 주무시는 환자분들 같으면 스테이션으로 다 나오세요. 이불을 깔아서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지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변이 마렵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이제 화학적 구속이나 그다음에 신체적 결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구속, 우리에겐 낯설지만 고령화를 먼저 겪은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병 약으로 환자의 행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많이 행해져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Chemical restraints are invisible. So even when family members are visiting, they may see that their relative is sleeping all the time because they're on these drugs. They may not even know that they're on them, and these drugs are more deadly. 우리나라에도 화학적 구속이 흔한 일이라고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의료인들입니다. 경력 8년차 간호사, 정신병 약을 줄줄 웹니다. 페리돌, 할로페리돌, 아티반, 디아제팜. 일단 주사로 바로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깔아지죠. 깔아지고 이제 말도 천천히 어눌해지면서 서서히 잠이 들거든요. 몸부림치고 이럴 때 주사 줄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조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몸이 밤에 밤샐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약을 써서 이 할머니는 그냥 재워야 된다. 이 어르신 재워야지만 이 병동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안 먹는 사람. 사실 제가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90%라고 했지 거의 다 써요. 그냥 그 약을 늘 보니까 그 약이 안 들어가면 이상할 정도로 보이죠. 그냥 안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요양병원에서 17년째 일하는 간호사. 진정제가 꼭 나쁜 건 아니라면서도 밤에는 이제 수면제가 보통 이제 거의 다 요양병원에서는 많이들 드세요. 노인분들 많이 행동이 또 막 부산스럽거나 막 이제 좀 행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좀 안정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 파트니까. 나이 들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노인시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아파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상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치료받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소원이라든지 자기 욕구라든지 그런 거가 전혀 이렇게 채워지지, 거기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KBS 시사기획청은 국내 언론 최초로 전국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처방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미국에서 정신증이 없는 노인에게 처방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한 19개 주의 약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처방하고 있을까? 통계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전국 요양병원 1,400여 곳의 처방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6만 6천여 명에게 처방된 항정신병제는 한 달 평균 233만 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된 건 3.7%. 전체의 89%는 치매 환자에게 처방됐습니다. 정신질환도 없고 치매도 없는 일반 노인 환자도 7.3%나 됐습니다. 한 달 평균 몇 개의 정신병제가 투약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치매 노인에게는 평균 36개가, 일반 환자들에게도 한 달 평균 27개 약이 처방됐습니다. 주치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지금 현재 치료의 목표가 뭔지를 점검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증상에 맞춰 가지고 뭐 이런 행동, 과잉 행동이 나오니까 뭐 진정제를 준다고 해서 계속 그 수면제나 진정제를 과잉 투여를 하면, 아니면은 뭐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데에 행동 장애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들을 썼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분이 원래 있었던 병과는 다른 약을 쓰게 되는 경우죠.
면회가 금지된 3월 이후 처방량에 변화가 있을까? 코로나 발생 전인 11월과 12월 평균 처방량보다 1월과 2월 처방량이 2.6%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면회가 금지된 시점인 3월과 4월 평균 처방량은 지난해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자료를 얻기 위해 심평원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거절됐고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어렵게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국회랑 저희 KBS는 굉장히 가까운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화상 인터뷰로 모시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공개하신 자료를 보니 이 돌봄이 대체해야 할 곳에서 약물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것도 정신병이 없는 노인들에게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은 그런 약물을 처방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속 침대에서 머무르게 되고 잠자게 되는 어떤 신체적 구속에 이런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전국화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또 국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에게 어떤 약물 처방이 늘어난 걸까?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80% 이상 처방이 늘어난 3가지 약물이 나왔습니다.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테르페나진. 조현병 치료제로 오남용 씨 사망률 최대 1.7배 증가. 치매 환자 뇌혈관 질환 발생 3배 증가. 돌연사 위험까지. 모두 1950년대에 만들어진 1세대 항정신병제입니다.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파킨슨병 같은 증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정신과 약을 쓰면 바보가 되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움직이질 못하고 침 질질 흘리고 걷는 것도 이렇게 구부정해서 걷고 뭐 이런 또 손발 같은 데 떨린다든지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전문 지식은 없지만 간병인들은 경험으로 압니다. 식량 많이 먹으면 사람이가 걸른 사람이 이제 너무 오래 먹으면 걸을 줄 모른다고 뼈가 굳어져. 그러길래 절대 지식량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요. 부작용을 알면서도 노인시설에서 흔히 쓰이는 항정신병제 처방. 한국은 발작 등 부작용이 큰 항정신병제 벤조다이아제핀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나라입니다. 돌볼 인력이 부족하니까 약 먹여서 재우고 그다음에 약 부작용으로 행동이 난폭해지면 침대에 묶어두고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많은 노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많은 노인들이 걸어 들어가셔서 죽어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요양병원. 10년 만에 요양병원 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나 이런 상황을 보면 요즘에 요양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노인 유치를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간병비를 할인해준다는 상술도 등장했습니다. 입원하고 바꿔가고 이런 거 약 드시는 거 하고는 진료비만 받아는 50만 원이 안 받고 가세요. 간병비가 없으면 안 받으니까. 가격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간병 인력을 늘리고 투약을 최소화하는 병원은 오히려 비싼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거기 얼마 내세요?
우리 얼마 싸게 해드릴게요. 오세요.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4대1, 5대1, 6대1 하는 병원도 있고요. 12대1 하는 병원도 있고 간병사가 없는 병원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릴까? 환자 한 명을 유치하면 입원비의 최대 80%까지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10배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의료기관 급증하는 거에 1등 공신이 바로 요양병원들이에요. 그 요양병원을 세우고 나서 요양병원에 입소를 시키면 입소한 만큼의 수가가 건강보험공단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우후죽순 요양병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 거고요.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고정돼 있고 여기에 간병비까지 줄이면 결국 환자 돌봄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간병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쉽게 환자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약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성 평가 4등급을 받은 지방의 한 요양병원을 살펴봤습니다. 간병인 1명이 봐야 할 노인이 많게는 23명이나 됩니다. 기본이었어요. 한 사람이. 한 호실은 이렇게 나눠서 반씩 23명. 헬로 많이 가. 이른 아침 다인실 노인들이 미동도 없이 잡니다. 불이 환하게 켜 있어도 간병인들의 큰 말소리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약을 줬어. 엄마들은 약발은 잘 받. 약발이 안 듣는 노인은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온몸이 결박된 채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저녁에 날 괴롭히더만 이제 폭을 놓고 자네. 저 할매들이 약 들여왔더라. 약을 줬어. 근데도 안 들어. 또 다른 할머니. 묶인 손으로 콧줄을 빼려다 간병인의 불호령을 듣습니다. 편히 숨 쉴 자유도 없습니다. 할머니 그 기대 여기 콧줄 빼버리면 죽어. 아파서 다시 꽂으려고. 요양병원협회는 행동장애가 심한 치매 환자들에게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정신병제를 처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을 안 쓰고 조절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 그렇게 오히려 인력이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죠? 이걸 꼭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에게 방해를 되기 때문에 1인실을 써야 되고 개인 간병을 붙여야 되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무 비용을 받지 못하고. 협회는 또 지난해 변경된 치매 환자 수가 제도가 약 처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가지 항정신병제 처방 기록이 있어야 중증 치매 환자로 인정을 받고 보험 수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 잘 있었어. 가족들은 아직도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면회금지 2달 만에 심각한 욕창 상태로 숨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투약 기록지를 분석했습니다. 변비약과 치매약 등 5가지 약품이 매일같이 처방됐습니다. 그 가운데 항우울제 트라조돈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일 한 알꼴 모두 175알을 먹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만은 좀 잠자는 약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노인분에게 오랫동안 이 약을 지속적으로 쓰면은 나중에 너무 깔아지고 좀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잠에 빠진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죠. 간호기록제는 매일 아침 9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졸려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처방은 계속됐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트라조돈을 그렇게 쓸 때는 그냥 재우는 거죠 뭐. 이게 의존성이 없어요. 의존성이 생기면 용량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졸피뎀 같은 경우는 졸피뎀을 계속 먹는 사람은 별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미동 없이 잠만 자다 보니 욕창이 악화될 수도 있었던 상황. 유족들은 할머니가 면회 금지 기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마음 아파합니다. 거기 가기 전에는 말 잘했어요. 2달 정도 지났나? 그러니까 입을 말을 안 해요. 일절 말을 안 해요. 해당 병원은 환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엉덩이 쪽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컨디션 때문에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마치 저희가 방치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고. 전북 김제의 한 마을입니다. 한때 20가구 넘게 살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2가구만 남았습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어르신 안에 계시나요? 예. 90살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 걱정에 몸져 누웠습니다. 늙은이를 그냥 내붙여가지고 15번을 꺼내서 내가 그걸 보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과실로 그런지 해서 과실로 내가 화병 나봤어. 90년 굽이굽이 굴곡진 세월도 버텨온 할아버지였지만 할머니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뭐 더 못 갔지 이제. 그나마 또 가서 거기서 말 듣고 혼나가면서 내가 지킬 것은 지켜야지. 코로나 전에는 매일 찾아갔던 요양병원. 할머니가 남녀 혼합병실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녀 혼실에서 그게 제일 아버지한테 데미지가 커요. 예, 남녀 혼실에서 환자복 갈아입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저귀에 밤낮으로 아니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면회 금지 후 들려온 소식에 할아버지는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욕창이 더 심해지고 피부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걱정되시죠? 아유 말말로 어서 죽어야요. 이런 세상 어서 죽어야지. 젊어서 새끼들 낳아놓고 늙어서 좋게 편하게 살게 열심히 하자요. 먹도 못 오고 입도 못 오고 그러고 살았어 우리가. 뭔 감정이 있는가. 늙었다고 추적 못하고 함부로 해서 그런가. 다 저 모르겠어. 병원은 남녀 혼합병실 운영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복실 이런 데는 다 남녀 구분 없이 보통 운영을 해왔거든요. 네, 이번에 그런 시장 명령을 받아서 할머니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선 어찌 지낼지 여전히 만날 길은 없습니다. (1차) 코로나 대유행 때 119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청도 대남병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대남병원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해 모두 9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재단은 일반 병원에 요양병원, 정신과 폐쇄병동까지 한 건물에서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 옆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까지 있었습니다. 보건소와 대남병원, 요양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보건소가 그렇게 거기에 함께 이렇게 들어간 그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장기 입원 환자가 많으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건강보험급여가 늘어납니다.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병원을 오가는 여러 환자가 한데에 뒤섞이면 감염 위험은 더 커집니다. 청도군에서 가장 큰 지역거점 병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정도의 규모와 의료진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진짜 뭐 지역거점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못하고 치료가 끝난 사람들을 다시 수용해가지고 요양병원처럼 관리하는 곳이라면 지역거점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영리화에 물든 병원이라도 주민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 미국 뉴욕. 이미 30년 전부터 고령화가 진행되며 요양산업의 영리성도 더 짙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도시 전체가 격리됐었지만 점차 일상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요즘.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시위대. 이들은 3월과 4월 코로나 확산이 극에 달했던 때 요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이들의 가족입니다. People died because we made the wrong decisions.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자 병상 부족을 겪었던 뉴욕 주정부. 요양원에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 환자가 증가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4월, 5월. 근데 ICU 베드는 한정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분들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퇴원을 시킬 수는 없고 그 다음 스텝 다운이 이제 요양 같은 그 병원 비슷한 그런 그 시설이거든요. 뉴욕 요양원에서만 6,000명 넘는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킨 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가가 더 높은 코로나 환자를 받기 위해 요양원들은 기존에 머물던 저소득 취약 노인들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모리스타운에 있는 한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여성이 요양원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에 입원한 90살 아버지가 걱정돼 찾아온 딸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던 3월에는 아버지 소식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One day they call me and say, the nurse, because my father has a special nurse that I in the program. Your father is, they say your father is positive, anti
antibody positive. Oh my God, I feel so happy. My father was asymptomatic. 이 요양원에서는 5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원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And one thing that us in the nursing home industry see and we really can use is more funding from the government. We're still getting the same that we got 5 years ago. 시민단체들은 요양산업의 지나친 영리화가 코로나 피해를 키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 모든 것이 영리화되어 있는 사회, 이 사회에서 사실은 들어가 봤더니만 이 사람의 목숨도 다 돈으로 보고 있었다. 수천 명의 이런 요양병원에 있던 노약자들이 쫓겨나고 또 그 쫓겨나지 않았더라도 같은 병원에 있음으로써 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요양산업의 영리화, 사실 오래된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황금알이 낳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최근에는 사모펀드까지 투자처로 삼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코로나 시신을 쌓아둬 공분을 자아냈던 뉴저지 엔도버 요양원 역시 대형 업체 소유였습니다. Monday night, the information provided to me from our team members from the local first aid squads that went in to help remove some of the bodies. We removed 13 bodies on Monday night. There were believed to be a total of 17 there. 요양원의 공공성은 퇴색되고 영리성이 강해지며 숙련된 간병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 총 간호 시간 1.4%, 환자 1인당 간호 시간은 2.4% 감소했습니다. 다 번호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하루에 얼마 나올 거냐. 그런 것만 보고 privatized. 이런 그 우리의 public service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조직들을 privatize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게 very at the core 제일 큰 문제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줄어든 간호 인력의 빈틈, 어김없이 약물이 노립니다. 화학적 구속 문제를 추적해온 휴먼 라이츠 워치. 요양원들이 숙련된 간호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 real issue behind why that regulation doesn't work is that it doesn't adequately regulate the circumstances that lead facilities to use these drugs. So it's which includes adequate and trained staff. So without that piece of the puzzle, it can be very hard for facilities to make the right choice, I think. Even if there is a rule about the use of chemical restraints. 휴먼 라이츠 워치가 2018년 발간한 화학적 구속 피해 보고서입니다. 항정신병제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노인들의 증언들이 기록됐습니다. Painful, drug, too sleepy. No. I have to ask someone about the next day because of the drugs. Too much. No. Fewer people going in to see what's really going on. And the facilities know that. They are also not required to report the use of antipsychotic drugs.
as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started. So what we have right now is sort of a black box of what's going on inside of nursing homes. 팬데믹 위기 속 드러난 요양산업의 민낯. 하지만 희망의 빛도 보입니다. 요양원 문제를 인지한 시민들의 감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Everyone else is scared to tell that truth. But we're going to get this right because this ain't over. COVID-19 is over. I know many of us lost loved ones, but there's still thousands of others who are still stuck in nursing homes. Yep. My husband! My husband! Right. I have a break, but the reality is that we have been trying to fight and fight and fight just to get somebody to hear us. Have a moment of silence and we're going to have a few...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던 알렉스 씨. 코로나 이후 노인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투사가 됐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엄마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This is our second time coming here? Yeah. It doesn't get any easier. 다리 종기 수술 후 잠시 머물렀던 요양원. But the flowers, all right, you know. 건강하던 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What's the saddest thing about that is that it's like when you become a certain age, your life has very little value. You know, parents become, as you become elderly, you become like a child. So we want to speak out for them because one day it could be us. You know, we're all going to get old. They're just as important as the children. 뇌경색을 앓고 있는 76 할아버지가 7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날입니다. 이 다리, 이 발목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가요. 거동이 불편해지며 허리 욕창이 생겼고 관리가 쉽지 않아 치료차 선택한 입원이었습니다. 곧 병원에 갈 시간이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할머니가 더 잘 압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건강해지길 기도할 뿐입니다. 다리 발목이 양짝이가 얼찬해가지고 거동이 안 돼 잘. 걸음 걸은 게 그래가지고 땀병도 그렇지만 걸음 못 걸어는 더 해 맨날. 할아버지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가고 나오는 어제 나오는 하루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외부인 병원 출입이 차단되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병원 입구까지입니다. 이제 할아버지 혼자 병원에 들어갈 시간. 할머니는 문이 닫힐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처음 온 요양병원,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다리가 많이 좋으셔요? 열이 날 수도 있겠다. 혈 한번 들어. 여섯 명의 다른 노인들과 함께하는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줌 싸셨나? 노인 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은 한 해 약 10만 명. 주사 맞자. 주사. 내 콧줄을 빼가지고. 내 죽었다. 내 죽었다. 그래 지금 모르지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취약성이 늘어났어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절한 서비스 인력들을 그곳에 좀 보다 방역 체계 하에서 투입을 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빈곤했던 시절 힘든 나날을 이겨왔던 세대들. 대한민국은 부강해졌지만 노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은 재밌어요. 밥만 먹고 맨 똥만 싸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인이 낯선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약물을 처방받으며 생의 끝자락을 외롭고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